정부가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지 28시간 만에 회담을 역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설혜 기자, 북한의 답변은 아직입니까? 네, 북한은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28시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어제 오후 4시에 이어서 오늘 오전 9시에도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에도 아직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의제와 시간, 격등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1월 1일 신년사를 놓고 미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남봉미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로켓맨이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원한다며 좋은 소식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 시도는 대북 제재로 인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은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면 미국은 불참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체제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하루 만에, 정확히 28시간 만에 정부가 판문점에서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다뤄볼 텐데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탈북 가수 한옥정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정말 더 통 큰 제안을 한 건데 아직까지 북한의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거절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지연 절수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여러 부분에서 북한과 접촉이 있어 왔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 정부가 어제 제의를 했는데 저는 회담 이것을 걷어차는 것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좀 뜸을 들여서 네. 회담의 주도권을 잡아보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판문점이라고 일단 우리가 박아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장소는 어디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판문점이란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북한군 5,000성 병사가 정말 총을 몇 발 맞아가면서 넘어왔던 그 생사의 길에 있었던 그곳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네. 과연 판문점이든 판문각이든 거기서 과연 남북회담을 그래 갖자 이렇게 화답을 해올까요? 저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북한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역시 의제 문제, 대표단, 실무대표단이건 당국대표단이건 급수 문제, 네. 이걸 거고 장소 문제는 여기 없으면 사실 개성공단이나 자남산 여관 같은 금강산 같은 데도 있죠. 금강산도 다시 서로 다 이 상징적인 거가 있으니까 근데 개성 자남산 여관이라고 하는 게 가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저도 개성에서 예전에 살았는데 아주 시설이 한심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판문점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진 않고 의제나 급수에 더 집중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지금 밝혔듯이 저희 정부는 이제 고위급 재단은 제안했고 지금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Our policy on North Korea hasn't changed at all.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and will still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change and make sure that i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So North Korea can talk with anyone they want, but the U.S. is not going to recognize it or acknowledge it until they agree to ban the nuclear weapons that they have. 네, 뭐 대화 시도는 우리가 뭐 이해는 해도 강력한 대북 제재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한에 만약에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면 미국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이가 네. 신년사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북한을 한 40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정도의 호의적인 발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입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계속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해서 한미 관계를 이간을 시키고 예. 뭐 한미 군사 훈련을 무기한 연장하고 이런 의도들이 쭉 깔려 있는 거거든요. 신년사에서도 그 말을 꼭 넣었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기회에 평창 올림픽에 참가 몇 선수 보내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면 정말 자기네로서는 그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미 린지 상원의원은 물론 대북 강경파이긴 합니다만 아니 북한이 오면 우리 미국이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헤더 노어튼 미 국무부 대변인도요. 물론 뭐 국무부 대변인의 입장이 미국 전체 트럼프의 입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드라이버 웨지라고 해서 이간질이라는 표현을 오늘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대화를 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대화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분명히 북한은 거기서 이간질을 노리고 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이제 90년대부터 돌출하면서 미국 사람들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속아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무슨 소리 하면 미국 사람들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레이엄 위원이 뭐 이렇게 선수단 파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좀 강경 보수 쪽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어쨌든 국무부 대변인이 이간질을 조심하라는 건 미국이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그 메시지는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한국에도 아마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틀림없이 그러니까 대화는 좋다. 예. 압박과 대화가 병행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은 압박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화 쪽에 중심이 가서 압박이 느슨해지면 북한이 또 다른 짓을 벌일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와중에 또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산 가족 상봉 얘기도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도 평창 올림픽을 참가를 위해서 그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고 남한에 오고 또 이산 가족 상봉까지 이뤄진다면 좀 김정은이 약간 대내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좀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게 대내적으로 뭐 이렇게 달래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 보여주고자 하는 뭐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폭넓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에 많이 치중을 둘 것 같고요.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지금 장수 시대잖아요. 우리는 장수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실향민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향의 향수. 근데 북한에는 사실은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단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2세, 3세들 만나는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얼굴 못 본 사람들은 보면 그렇죠. 보고도 친족도 못 알아볼 그런 분 많은데 2세, 3세가 과연 그 기대를 어느 만큼 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배포 유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대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게 더 아닐까. 근데 우리 남한 분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물꼬를 좀 트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잘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고요. 또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아직 북한이 뭔가 그 바깥으로 꺼내서 이런 조건을 건 거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해왔던 얘기를 보면 뭐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중단하라고 한다거나 미국의 전략 무기 뭐 B-1B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 수시로 들락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든지 또 대북 확성기나 전단지 살포 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을 내걸면서 그거 해주면 우리 갈게.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 속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년사에서 그 속내가 나왔습니다. 훈련하지 말라.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 제재 같은데 너네가 앞장서지 말라. 이게 조건입니다. 예. 가장 큰 조건은.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조건을 단 건 아니지만 앞에 글을 깔았기 때문에. 앞뒤에 문맥이 그렇게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평창올림픽도 북한으로 보면 시해고 이산가족도 시해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해주는데 너네는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기싸움이 팽팽해질 거고 우리 총리께서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충분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루어질 거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 연설하는 모습을 쫙 비춰줬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이 부분에서만 김정은의 얼굴이 안 나오고 그 건물 모습만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뭔가 자존심이 상한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북한 지도자가 말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신년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그런 문장이 약간 좀 껄끄러우니까 아마 선전선동부가 살짝 모습을 빼고 당정안의 청사로 살짝 그림을 바꾼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넣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정말 김정은의 그 30분 되는 분량의 신년사를 누가 막판에 수정했거나 작성했는지 그게 김여정인 건지 아니면 통일 선전부든지 어딘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복심이 넣었을 텐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사는 매해 12월 달쯤 되면 각 분야의 그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딱 문을 잠그고 신년사를 작성을 하는데 역시 취사 선택하는 건 김정은 마음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김정은이가 했는데 이런 그림을 바꾸고 하는 거는 김여정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가 그런 것은 김여정이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고 또 평창 올림픽 북한이 참석하게 된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북한이 우리와 어느 종목에서 좀 단일팀을 꾸릴까 이런 기대감 또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은 어땠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공동 주최라는 말은 쉬운데 그 안에 실무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아이스 하키 팀, 공동팀이 단일팀 하는 문제. 단일팀 하는데 22번 회담을 했다고 지바 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치적 지반이 다져져야 됩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네, 저 발언이 참 눈길이 갑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아무리 선수단끼리 좋다고 해서 또 북한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군가 결정해줘야지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북한의 모든 행사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 단순 이 문제만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외국에 나가는 공연이라든가 이제 모란봉악단 공연을 내보낸다거나 지난번에 중국 베이징 갔을 때 문화예술 부분, 체육 부분 이런 거는 북한의 거의 선전선동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일팀을 내보내고 이거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여기에 응원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서 어떤 선전선동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2010년도인가요? 이설주 북한의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응원단으로 왔던 그 모습입니다. 사실 저때 이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당시엔 또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지도 몰랐을 때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설주가 금성고등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부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김정은이가 될 줄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정치하고 그것이 체육하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경 분리고 스포츠 분리돼야 되는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말도 못 꺼내고 때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최고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김정은이가 결심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걸 나오니까 그다음엔 이제 서로마다 막 이렇게 지금 뭐 장 그 사람도 그렇고 체육상도 그렇고 뭐 사여 체육단장도 그렇고 막 중구난방으로 북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땅 하고 신호를 주니까야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북한 선수들이 오게 되면 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게 되면 북한 응원단도 이제 오게 될 것이란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이 응원단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그 분들은 굉장히 좀 선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이제 보시다시피 김정은이 와이프 될 사람, 여자가 될 사람을 선발해 오는 정도, 그 정도급. 그러니까 금성일거등이라든가 모든 엘리트들의 자녀들, 정말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우리는 이쁜 사람들만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을 대변을 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북한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런 데 많은 큰 비중을 두고 저도 정말 이번에 궁금한 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이 지금 응원단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할까 저도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간혹 이제 미녀 응원단 이렇게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무슨 미녀냐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북한 응원단으로 좀 꼭 좀 표기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북한 응원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동안 뭐 오게 되면 여러 차례 오랫동안의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철저한 사상 무장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래도 사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보면 이 한류 또 어떤 외국풍이 이 북한의 문화에 스며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신년사를 준비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신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 속에서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예술이 힘으로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 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 중앙인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단어 중에 부르주아 반동 문화, 그다음에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힘,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혹한 난관, 최악의 정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중 국경을 통해서 또 휴전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온갖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을 위협에 빠뜨릴 정도로 김정은이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북한이 변화는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외부 문화, 특히 한류 드라마나 한국 음식이나 심지어 커피 믹스까지도 지금 한국 거를 그렇게 아주 간부들이 먹는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사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최고의 신년사에서 저렇게 위기감을 표시하는 거다. 네. 실제로 그렇게 위기감을 표시할 만큼 한류가 정말 북한 사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좋다는데 오죽했으면 북한이 이런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팔선료 이거 살결물하고 크림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바르니까 이거 뭐가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는 건성돼서 피부가 마르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어쨌든 화장도 잘 먹고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5통인가 내가 지금 현재 써왔단 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하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는데 북한 화장품에 대한 정말 그 홍보,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조금 별로다 이런 걸 약간 강조하려는 듯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름은 홍삼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통이랑 보니까 이 케이스랑 보면 다 한국 거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냥 안에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한국 걸 많이 모방을 한 것 같고 이렇게 한데 이제 뭐 사실 옛날에 김정은이가 포고문에조차도 그 이런 남한의 이런 남조선의 이런 거 맹하 시기에 진문계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포고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하 시기에 애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기에 초부터 그냥 진문계 버려 이런 포고문까지 나왔던 정도에 보면 이번 신년사에서 저렇게 나오는 건 정말로 북한이 그만큼 한류에 대한 사실은
월화 드라마가 수요일 목요일에는 북한이 들어갑니다. 아, 우리나라의 월화 드라마가 네. 수요일 목요일은 들어가요? 네, 그런 정도니까 이게 예전 대학생들도 대학교 캠프에서 이제 우리가 MT, OT 할 때 나만의 버라이어티를 따라서 하는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한류 문화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죽하면 날씨 일기예보에 북한에서 폭탄주 마시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폭탄주가 우리나라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고 김정일 자체도 폭탄주 다음번에 마시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김정일이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주까지 한류로 해서 북한에 들어가니 이게 정말 폭탄이 들어가는 거죠. 폭탄이. 우리가 말하는 폭탄은 그 폭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생각과 사상과 또 이런 한류 문화들이 들어감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아마 큰 일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신년사로 녹아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이 뭐 이렇게 선수단 파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좀 강경 보수 쪽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어쨌든 국무부 대변인이 이간질을 조심하라는 건 미국이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메시지는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한국에도 아마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틀림없이 그러니까 대화는 좋다. 압박과 대화가 병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압박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쪽에 중심이 가서 압박이 느슨해지면 북한이 또 다른 짓을 벌일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산 가족 상봉 얘기도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도 평창 올림픽을 참가를 위해서 그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고 남한에 오고 또 이산 가족 상봉까지 이뤄진다면 좀 김정은이 약간 대내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좀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달래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폭넓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에 많이 치중을 둘 것 같고요.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지금 장수 시대잖아요. 우리는 장수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실향민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향의 향수. 근데 북한에는 사실은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단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2세, 3세들 만나는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얼굴 못 본 사람들은 보면 보고도 친족도 못 알아볼 그런 게 많은데 2세, 3세가 과연 그 기대를 어느 만큼 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배포 유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대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게 더 아닐까. 근데 우리 남한 분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물꼬를 좀 트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잘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고요. 또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아직 북한이 뭔가 그 바깥으로 꺼내서 이런 조건을 건 거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해왔던 얘기를 보면 뭐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중단하라고 한다거나 미국의 전략무기 뭐 B-1B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 수시로 들락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든지 또 대북 확성기나 전단지 살포 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을 내걸면서 그거 해주면 우리 갈게.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 속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년사에서 그 속내가 나왔습니다. 훈련하지 말라.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 제재 같은데 너네가 앞장서지 말라. 이게 조건입니다. 가장 큰 조건은.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조건을 단 건 아니지만 앞에 글을 깔았기 때문에. 앞뒤에 문맥이 그렇게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평창올림픽도 북한으로 보면 시해고 이산가족도 시해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해주는데 너네는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기싸움이 팽팽해질 거고 우리 총리께서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충분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루어질 거고 아마 북한군 5,000성 병사가 정말 총을 몇 발 맞아가면서 넘어왔던 그 생사의 길에 있었던 그곳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네. 과연 판문점이든 판문각이든 거기서 과연 남북회담을 그래 갖자 이렇게 화답을 해올까요? 저는 그 별개의 문제로 분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북한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역시 의제 문제, 대표단, 실무대표단이건 당국대표단이건 급수 문제 네. 이걸 거고 장소 문제는 여기 없으면 사실 개성공단이나 자남산 여관 같은 금강산 같은 데도 있죠. 금강산도 다시 서로 다 이 상징적인 거가 있으니까 근데 개성 자남산 여관이라고 하는 게 가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저도 뭐 개성에서 예전에 살았는데 아주 시설이 한심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판문점을 그렇게 뭐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진 않고 의제나 급수에 더 집중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지금 밝혔듯이 저희 정부는 이제 고위급 재단은 제안했고 지금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Our policy on North Korea hasn't changed at all.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and will still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change and make sure that i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So North Korea can talk with anyone they want, but the U.S. is not going to recognize it or acknowledge it until they agree to ban the nuclear weapons that they have. 네, 뭐 대화 시도는 우리가 뭐 이해는 해도 강력한 대북 제재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한에 만약에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면 미국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이가 네. 신년사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북한을 한 40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정도의 호의적인 발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입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계속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해서 한미 관계를 이간을 시키고 예. 뭐 한미 군사 훈련을 무기한 연장하고 이런 의도들이 쭉 깔려 있는 거거든요. 신년사에서도 그 말을 꼭 넣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기회에 평창 올림픽에 참가 몇 선수 보내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면 정말 자기네로서는 그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미 린지 상원의원은 물론 대북 강경파이긴 합니다만 아니 북한이 오면 우리 미국이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헤더 노어튼 미 국무부 대변인도요. 물론 뭐 국무부 대변인의 입장이 미국 전체 트럼프의 입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드라이버 웨지라고 해서 이간질이라는 표현을 오늘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대화를 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대화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분명히 북한은 거기서 이간질을 노리고 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이제 90년대부터 돌출하면서 미국 사람들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속아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무슨 소리 하면 미국 사람들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레이 점에서는 우리는 정치하고 그것이 체육하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전경 불리고 스포츠 분리돼야 되는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말도 못 꺼내고 때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최고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김정은이가 결심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걸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로마다 막 이렇게 지금 뭐 그 사람도 그렇고 체육상도 그렇고 뭐 사여 체육단장도 그렇고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땅 하고 신호를 주니까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북한 선수들이 오게 되면 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게 되면 북한 응원단도 이제 오게 될 것이란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응원단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그 분들은 굉장히 좀 선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이제 보시다시피 김정은이 와이프 될 사람, 여자가 될 사람을 선발해 오는 정도, 그 정도급. 그러니까 금성일거등이라든가 모든 엘리트들의 자녀들 정말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우리는 이쁜 사람들만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을 대변을 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북한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런 데 많은 큰 비중을 두고 저도 정말 이번에 궁금한 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이 지금 응원단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할까 저도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간혹 이제 미녀 응원단 이렇게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무슨 미녀냐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북한 응원단으로 좀 꼭 좀 표기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북한 응원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동안 뭐 오게 되면 여러 차례 오랫동안의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철저한 사상 무장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래도 사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보면 이 한류 또 어떤 외국풍이 이 북한의 문화에 스며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신년사를 준비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신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더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 속에서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예술이 힘으로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 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 중앙인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단어 중에 부르주아 반동 문화, 그다음에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힘,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혹한 난관, 최악의 정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중 국경을 통해서 또 휴전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온갖 뭐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을 위협에 빠뜨릴 정도로 김정은이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북한이 변화는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외부 문화, 특히 한류 드라마나 한국 음식이나 심지어 커피 믹스까지도 지금 한국 거를 그렇게 아주 간부들이 먹는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사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지 28시간 만에 회담을 역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설혜 기자, 북한의 답변은 아직입니까? 네, 북한은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28시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어제 오후 4시에 이어서 오늘 오전 9시에도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에도 아직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의제와 시간, 격등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1월 1일 신년사를 놓고 미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남봉미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로켓맨이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원한다며 좋은 소식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 시도는 대북 제재로 인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은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면 미국은 불참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체제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하루 만에, 정확히 28시간 만에 정부가 판문점에서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다뤄볼 텐데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탈북 가수 한옥정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정말 더 통 큰 제안을 한 건데 아직까지 북한의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거절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지연 절수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네. 그 여러 부분에서 북한과 접촉이 있어 왔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 정부가 어제 제의를 했는데 저는 뭐 회담 이것을 걷어차는 것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좀 뜸을 들여서 네. 회담의 주도권을 잡아보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판문점이라고 일단 우리가 박아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뭐 장소는 어디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판문점이란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찌는 않을 겁니다. 예.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 연설하는 모습을 쫙 비춰줬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이 부분에서만 김정은의 얼굴이 안 나오고 네. 그 건물 모습만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동당사만 나왔어요. 김정은이 뭔가 자존심이 상한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북한 지도자가 말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신년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그런 문장이 약간 좀 껄끄러우니까 아마 선전선동부가 살짝 모습을 빼고 당정안의 청사로 살짝 그림을 바꾼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넣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정말 김정은의 그 30분 되는 분량의 신년사를 누가 막판에 수정했거나 작성했는지 그게 김여정인 건지 아니면 통일 선전부든지 어딘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복심이 넣었을 텐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사는 매해 12월 달쯤 되면 각 분야의 그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딱 문을 잠그고 신년사를 작성을 하는데 역시 취사 선택하는 건 김정은 마음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김정은이가 했는데 이런 그림을 바꾸고 하는 거는 김여정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가 그런 것은 김여정이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고 또 평창 올림픽 북한이 참석하게 된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북한이 우리와 어느 종목에서 좀 단일팀을 꾸릴까 이런 기대감 또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은 어땠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공동 주최라는 말은 쉬운데 그 안에 실무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아이스 하키 팀, 공동팀이 단일팀 하는 문제. 단일팀 하는데 22번 회담을 했다고 지바 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치적 지반이 다져져야 됩니다. 스포츠 후에 정치가 있습니다. 네, 저 발언이 참 눈길이 갑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아무리 선수단끼리 좋다고 해서 또 북한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군가 결정해줘야지만 나가는 거다. 그죠? 네, 북한의 모든 행사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 단순 이 문제만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외국에 나가는 공연이라든가 뭐 이제 모란봉악단 공연을 내보낸다거나 저 지난번에 중국 그쵸? 베이징 갔을 때 문화예술 부분, 체육 부분 이런 거는 북한의 거의 선전선동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일팀을 내보내고 이거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여기에 응원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서 어떤 선전선동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2010년도인가요? 이설주 북한의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응원단으로 왔던 그 모습입니다. 사실 저 때 이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당시엔 또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지도 몰랐을 때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설주가 금성고등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정말 부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뭐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될 줄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으로